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 셋서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즉, 뭘 정리하는 거냐면 테두리 설정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계산 작업하시면서 테두리 설정 같은 게 조금 이제 얼그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열너비 같은 것도 다시 재조정하고, 테두리 설정 같은 것도 재조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깥쪽이 일단, 그래서 요 제1작업에서 만들어 주셨던 작업표의 바깥쪽이 출력 형태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제1작업에서 보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줄의 아래쪽 라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레코드죠. 양배추 참치 나온 거 있죠. 요 줄 마지막 레코드 밑에 라인도 두껍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해주기 위해서 자, 1작업의 내용을 다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테두리 설정을 다시 재조정을 해주세요. 열 너비라든가 요걸 다시 재조정을 하고, 이제 잡고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선 굵게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건문 서식 설정하셨던 그 범위 B5셀서부터 J12까지 또 잡고, 이 부분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 테두리 도구에서 이렇게 설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4셀서부터 H11셀까지 잡아줘요. 여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1번부터 6번까지 계산 작업 문제, 특히 1번, 2번은 제대로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거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단 이거만은 7번은 요 할 수 있겠죠. 조건문 서식은 할 수 있겠죠. 조건문 서식을 하고, 1번, 2번은 못 하셨어도 조건문 서식 문제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복사기 붙여넣기 한 내용에 뭐가 포함이 돼요? 조건문 서식을 설정한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 작업 문제를 가장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단 조건문 서식만은 해놓고 이 테두리 설정도 해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조건문 서식과 테두리 설정을 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계산 작업 문제는 다 못하시더라도 이 조건문 서식과 테두리 설정만은 잘 해두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B4부터 H 12셀까지 잡고 여기 복사하는 거죠. 홈 탭에 복사를 하셨죠. 그리고 제2작업 시트로 가셔가지고 제2작업 시트의 B셀에다 모두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넣기 명령을 내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붙여넣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수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열너비를 갖다가 조정해 주시는 거죠. 열너비가 이렇게 여기 이제 가져온 내용이 잘리는 내용이 없게끔, 복사해서 가져온 내용이 이렇게 양옆에가 잘리는 내용이 없게끔 열너비를 잘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가져오신 내용이 이제 조건문 서식한 내용이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2작업, 3작업 할 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2작업 시트에 이제 그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결과, 붙여놓은 복사본에는 이렇게 조건문 서식 설정한 내용이 반영돼 가지고 들어가 주면 좋다, 이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건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고급 필터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고급 필터, 그죠? 자, 고급 필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뭐야? 고급 필터라는 거는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을 맞는 내용을 추출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어떻게 해요? 일단 조건이 뭐예요?
고급 필터 조건은 바로 분류가 참치이거나 판매 가격이 3천 이상인 자료에 제품명, 지방, 나트륨, 판매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조건 범위는 어디서부터? D14셀서부터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보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분류가 참치란 조건이요. 이걸 어디다가 홈 탭에 복사 눌러서 복사하시고, 얘를 갖다 어디다가 B14셀서부터 붙여넣기를 해요. 그리고 참치도 이렇게 참치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뭐가 되는 거죠?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연습할 때처럼 이렇게 분류가 참치란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3만 이상인 거예요. 판매 가격 복사하고 얘를 갖다가 붙여넣기 하고, 분류가 참치이거나 판매 가격이 3천 이상이다 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천 이상이다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분류가 참치이고 판매 가격이 3천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참치이고가 아니고 뭐야? 참치이거나죠. 참치이거나니까 이거는 여기다 써주는 게 아니고 어디다 써줘요? 여기다. 그죠? 조건이 같은 게 나란하게 입력되면 그건 뭐뭐이고 엔드 조건이 되는 거죠. 뭐뭐이면서 뭐뭐,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지금은 뭐요? 분류가 참치이거나 판매 가격이 3천 이상이다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조건은 다른 행에다 엇갈리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요.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 제품명, 지방, 나트륨, 판매 가격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거죠. 제품명 복사하고 얘를 갖다가 어디다 B18셀서부터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제품명, 지방, 나트륨, 판매 가격, 그러니까 여기 3개가 되겠네요. 3개 잡고 복사하고 얘를 갖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제품명, 지방, 나트륨, 판매 가격만 도출할 거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맞춰 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고급 필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은 원본 전체를 또 잡고 들어가는 거, 잡고 들어가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들어가셔가지고 결과는 뭐야? 다른 장소의 복사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체 필터는 현재 일체 필터가 적용되는 거죠. 자동 필터처럼.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는 거죠? 원본의 내용과 별도로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를 도출해 주는 거죠. 바로 여기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떤 필드만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목록 범위는 이제 뭐예요? 목록 범위는 B2부터 H, 요거는 원본들이 돼. 원본. 이 원본으로부터 추출할 거다 이거죠. 원본 잡아준 거고, 조건 범위는 뭐예요? 조건 범위는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류가 참치거나 판매 가격이 3천 이상이다 가 되는 거죠. 여기 잡아주세요. 조건은 이제 B14부터 C16까지가 되겠죠. 그럼 복사 위치는 어때요? 복사 위치는 앞서 만들어 놨죠. 여기 유해들만 나오게 할 거다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복사 위치에 빈칸 한번 찍어주고, 여기 미리 만들어 놓으신 필드들을 갖다가 쫙 잡아주면 되겠죠. 4개를 다 잡아줘요. 4개를 다 잡아주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이 내용들이 바로 뭐야? 분류가 참치이거나 판매 가격이 3천 이상인 애들이 조회가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일단 고급 필터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제2작업의 2번에 보면은 표서식을 적용을 해달라는 거죠.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무엇으로?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해요. 채우기 없음을 일단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고급 필터의 결과로 얻은 요 친구들에 대해서 잡고 채우기 없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 도구에서 채우기 색에서 채우기 없음을 하시고, 자, 흰색과 다른 거라고 그랬죠. 흰색과 엄연히 다른 거니까 흰색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채우기 없으면 색깔이 아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색깔이 아예 없게 해달라는 소리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해줘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그 표서식에 가셔가지고 표서식에 가셔서 여기서 뭘 해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표 스타일 보통 6번, 그러니까 어디요? 6번이니까 여기 맞죠? 중간에서 찾아주면 되는데, 보통자가 들어가면 중간에서 찾아주면 되는데 중간에 1번이 바로 얘죠. 그 옆에가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거죠. 파란 표 스타일 보통 6번을 적용하고 6번 적용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결과로 얻은 요 고급 필터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표 서식이 보통 6번으로 적용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주면 제 2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거 이제 표 서식을 적용한 내용이고, 그죠? 여기서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제 2작업에서 마지막으로 요 내용이 있어요. 머리눈이랑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미 적용되어 있죠. 여기 적용한 표 서식에 보면은 여기 이제 테이블 디자인 탭에 퓨어 스타일 옵션에 보면은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죠. 머리눈과 줄무늬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다 되어 있으면 이제 3작업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3작업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여기 제 3작업의 내용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건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제 3작업 시트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제 1작업 시트로 가시는 거죠. 제 1작업 시트로 가셔가지고 제 1작업 시트로 가셔서 B사부터 J22까지를 잡아줘요. B사부터 J22까지를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분석 도구는 보통 다 제목행은 다 잡죠. 지금 분석 도구가 되겠죠. 피벗 테이블도 분석이고 분합도 분석인데, 피벗 테이블 같은 분석 도구들은 이렇게 다 제목행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잡고 삽입으로 가요. 삽입에 가셔가지고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여기로 가는 거죠. 피벗 테이블 도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표 또는 범위의 피벗 테이블에서 표 범위는 제1작업 B사부터 J22까지 잡혀있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는 어디요? 비존 워크시트가 되겠죠. 비존 워크시트로 놓고 위치는 어디요? 위치는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하고 3작업 시트에서도 어디요? B1셀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B1셀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영역이 나와 있는데, 이 필드를 갖다가 밑에 영역에다 알맞게 잘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조건하고 이제 그림을 보고 하시면 되겠는데, 조건의 1번을 보시죠. 나트륨이 분류별이죠. 나트륨이 어디가 있죠? 나트륨이 행으로 가 있어요. 행 레이블. 행 레이블은 뭐라고? 행의 제목을 말하는 거죠. 행들의 제목. 그리고
분류는 열들의 제목.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행으로 가는 거고, 분류는 열로 가는 거죠. 나트륨을 갖다가 끌어다가 행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끌어다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분류는 열로 보내주고, 근데 값에다가는 뭘 보내주면 될까요? 값에다가는 제품명의 개수, 그러니까 제품명이 값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또 값으로 가는 거죠. 판매 가격을 값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나트륨별, 분류별, 무언가를 구해놨죠. 제품명의 개수하고 판매 가격을 일단 집계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 일단 핵레이블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죠. 핵레이블을 갖다가 나트륨 MG로 바꿔줘요. 직접 바꿔주면 되겠죠. 나트륨 MG, 나트륨 MG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분류로 이렇게 직접 바꿔주시고, 열 레이블은 분류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품명의 개수가 들어가 있고 판매 가격이 합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가격을 값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합계로 계산하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평균. 자, 평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값 영역에 있는 합계 콜론 판매 가격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값필드 설정으로 가는 거죠. 값필드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함수를 갖다 평균으로 바꿔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판매 가격이 평균으로 바뀌었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은 1번까지, 조건의 1번까지가 된 거죠. 2번부터 보도록 하죠. 2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번은 나트륨을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죠. 나트륨을 갖다 이렇게 그룹화를 해달라는 소리죠. 201부터 650까지가 되겠고, 당연히는 얼마일까요? 그럼 15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나트륨에 대해서, 여기 또 내용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나트륨에 추가된 요 숫자들 있죠. 수치들 아무거나 다 괜찮죠. 아무거나 잡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룹 들어가셔가지고 그룹에서 시작을 갖다가 얼마? 201로 나요. 거기 나온 내용대로 201로 놓고 끝은 얼마로 나요? 끝은 650으로 나요. 시작은 201이고 끝은 650으로 나요. 그 단위는 얼마? 단위는 150이 되는 거죠. 시작은 201이고 끝은 650이고 단위는 150이고요.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룹화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 그룹화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출력 형태 보니까요, 분류에 대해서 네임 차순 정렬을 해놨네요. 그죠? 여기 드랍 버튼 안에 화살표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아래 방향으로. 요건 이제 분류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달라는 소리죠. 이 모양이 나왔으면은, 요거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시가 되죠. 문제에서도 분류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을 해줘요. 그럼 여기가 창치 소고기 볶음순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죠. 이렇게 정렬을 하면 되겠죠. 여기 부분에서 콤보 상자 안에 보면은, 드랍 버튼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 방향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였고, 2번은요. 그 다음 3번은 이제 뭘 해달라는 거죠? 3번은 이제 요걸 해달라는 거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다가 빈 셀은 별 2개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내용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요? 피벗 탭을 아무데나 대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어디로 가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가는 거죠. 피벗 테이블 옵션 가셔가지고, 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이거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요 하나 체크하고, 그죠? 빈셀 표시는 여기 빈셀은 뭘로? 별 2개로 표시하나 되어 있죠. 빈셀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별 2개를 찍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빈셀 표시는 별 2개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거죠. 행해총합계는 지우고, 행해총합계도 여기서 지울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 이 대화 상자에서 지울 수 있죠. 바로 여긴 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내용이지? 바로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요약 및 필터로 가세요. 필터 가셔가지고 보면은 총합계에 관한 내용 나오죠. 여기서 행총합계 표시를 행총합계는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니까 행총합계 표시가 지금 나온 상태죠. 안 나오게 요걸 갖다 체크를 풀어주면은 되는 거죠. 풀어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세 가지가 다 된 거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다가 빈셀 표시에다가 요약 및 필터 가셔가지고 행총합계 표시를 갖다가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세 가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면. 자, 분류를 출력 형태같이 정렬하시고부터 4번 마지막까지 내용은 여기는 거의 똑같죠. 빈셀은 별 2개냐 3개냐 보면 달라지겠지만은 이것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할 수 있었던 내용 세 가지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매 문제마다. 그래서 요약 및 필터에서 행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하는 거랑 레이어 및 서식에서 두 가지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셀 표시 하시는 내용 거의 동일하게 공식처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 내용까지 이제 하고 계신 중이고, 자, 4번에서 이제 남은 내용이 바로 이제 요 내용,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시오. 이거는 바로 값 영역에 추가된 애들에 대한 맞춤과 표시 형식이 되는 거죠. 요거는 값 영역을 전부 다 잡아요. 값 영역을 전부 다 잡고 홈 탭에 가셔가지고 바로 이거죠.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홈 탭의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이거랑 바로 표시 형식의 요거 심표 스타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모든 피벗 테이블 문제, 그러니까 아이특기 엑셀 모든 피벗 테이블 문제 공통이죠. 아까 그 세 가지하고 그죠. 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빈셀 표시하는 거하고 행해 총합계 없애주는 내용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요거 값 영역에 맞춤하고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시는 거, 요거는 거의 국룰이라 보셔도 되겠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해주고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해주시는 건 요 내용, 이제 요 내용 해주시면 이제 제 3작업의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 잘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제 3작업을 다 한 다음에 뭘 하셔야 될까요? 그럼 제 4작업이죠. 이제 잠시만 그래서 제 4작업 내용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작업 하시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241쪽에 보면은 제 4작업 그래프라고 나와있고,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는 건데, 조건에 따라 이제 그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는 거고요. 자, 조건의 1번을 보면은 차트 종류는 묶음선으로 막대요. 이게 데이트 범위는 마찬가지로 제1작업의 내용을 이용하라는 거죠. 자, 이걸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림을 이제 출력 형태를 이렇게 보고, 자, 출력 형태 보니까 제목에 보니까 볶음 및
참치김밥인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즉 여기 이제 분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고기는 빼고 볶음하고 참치만 잡고 그죠? 그러니까 분류가 볶음인 거하고 참치인 것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가죠? 가로축에는 요 내용들 오징어 볶음, 묵은지 참치, 참치 마요 등의 내용.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는 바로 제품명이 되는 거죠. 제품명을 가지고 하되 소고기인 건 빼고, 여기 그래서 제품명 일단 전부 다 잡아요. 제품명 전부 다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듬뿍 소고기하고 바싹 불고기는 일단 클릭해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왜? 얘네들은 소고기니까. 소고기는 없는 거죠, 차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세로 축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나트륨하고 판매 가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트륨과 판매 가격을 잡아 주시는 건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나트륨을 잡고, 자, 나트륨 중에서도 두 가지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듬뿍 소고기하고 바싹 불고기의 나트륨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을 또 잡고, 판매 가격 중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듬뿍 소고기하고 바싹 불고기의 판매 가격 두 개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로 작성할 범위를 갖다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잡고 그 다음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삽입에 차트 그룹에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 일로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요거 여기서 2차원 세로 막대형이 되겠죠. 2차원 세로 막대형 중에서도 첫 번째 있는 거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 되는 거죠.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일단 요 그림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요 그림 나오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차트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요 차트가 차트 시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잡고, 차트 제목이 아니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 가실 수 있죠? 차트 이동 가셔가지고 차트 이동해서 어디로 가요? 새 시트로 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조건에 3번을 보면은 위치 나와 있죠. 조건의 3번의 위치 보면은 새 시트로 이동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새 시트를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요 차트가 차트 시트로 이렇게 가겠죠. 제 1작업 시트 앞쪽에 차트 2번 하면서 들어갔죠. 이걸 갖다 이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무엇으로? 차트 1을 갖다가 무엇으로 바꿔줘요? 얘를 갖다가 제4 작업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 보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이렇게 시트 이름을 무엇으로? 제4 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시트 순서를 갖다가 왼쪽서부터 제1작업, 제2작업, 3작업, 4작업 순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4작업 시트를 갖다가 요 시트 탭을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가지고 제3작업의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왼쪽서부터 시트 순서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4작업 순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몇 번이에요? 여기까지가 3번이 되는 거죠.
4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 보면은 차트 디자인 도구 나와 있죠.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에다 스타일 1번을 적용하라는 거죠. 이거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일단 차트 스타일 1번을 먼저 적용해요. 1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3번을 그 다음에 적용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 차트 출력 형태 보면 막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막대기가 좀 너비가 넓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스타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을 적용하시면 나중에 차트를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차트를 편집해 보면은 막대기 너비가 넓게 나타나요. 그래서 스타일 1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3번을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막대기 너비가 넓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4번 차트 디자인 도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서식 나와요. 영역 서식 하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요? 일단은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의 글꼴 굴림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제 차트 영역의 글꼴을 다 이제 굴림 11포인트로 맞춰 달라는 거죠. 차트 영역 클릭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이제 그 굴림이죠. 굴림으로 놓고 굴림으로 놓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11포인트로 주시고 11포인트 주시고요. 글꼴 11포인트로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차트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다 뭐가 된 거냐면 굴림에다가 이제 크기 11포인트로 이렇게 조정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주시는 거냐면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역지 질감을 주시는 거죠. 그걸 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영역은 여기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주면 되겠죠. 차트 제목 영역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서식으로 가는 거죠.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가셔가지고 질감은 무슨 질감? 분홍 박역지. 분홍 박역지는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내용 분홍 박역지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의 흰색 배경일로 채워주시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의 채우기를 각각 제시된 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5번이 되는 거죠. 5번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은 제목 서식이죠.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 달라는 건데 일단 차트 제목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잡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볶음 및 참치 김밥 비교라고 입력하고 볶음 및 참치김밥 비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갖다가 잡고 글꼴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그죠. 여기 그래서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 굴림에다가 크기는 얼마? 20이죠. 20 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주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이에요. 이거는 서식 가셔가지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주시고 윤곽선은
검정색을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제목의 서식이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6번까지가 된 거죠. 7번을 보십시다. 7번을 보면 서식 나와있죠. 서식 나와있는데 이거죠.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무엇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여기 이제 나트륨 계열도 있고 판매 가격 계열도 있는데요. 판매 가격 계열을 클릭하고 하셔도 되겠죠. 판매 가격 계열을 클릭해요. 판매 가격 계열을 클릭하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차트 디자인 탭 가셔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는 거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 가가지고 이제 그 판매 가격이 되겠죠. 판매 가격을 갖다가 무엇으로?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요. 변경하고 얘를 갖다가 무엇으로 바꿔줘요? 보조축으로 해줘요. 그럼 요 그림이 나와주는 거죠. 요 그림. 판매 가격 계열을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해달라고 분명 나와있죠. 요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죠? 표식의 옵션, 즉 표식의 모양이 되겠죠. 표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즉 여기가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내용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세모 크기 10으로 나오도록 해달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판매 가격 계열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셔서,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어디로 가요? 표식의 옵션을 설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바로 채우기 및 선으로 가는 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 채우기 및 선 가셔가지고 표식으로 가요. 표식으로 가셔가지고 표식 옵션 가셔가지고 기본 제공을 갖다가 선택하고, 기본 제공 선택하고 형식을 갖다가 무엇으로? 세모로 바꿔줘요. 세모로 바꿔주고 크기는 얼마? 10으로 바꿔줘요. 여기가 표식의 모양이 세모로 바뀌었고 또한 크기가 10으로 좀 조정되었죠. 자, 레이블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거겠죠. 여기 출력 형태를 봅시다. 출력 형태 보니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얘가 어디에요? 지금 이제 뭐냐면 판매 가격 계열이에요. 판매 가격 계열에 양배추 참치죠. 양배추 참치에만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양배추 참치의 판매 가격만 원클릭했더니 다 잡히죠. 판매 가격 전체가 다 잡혀요. 이 상태에서 하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줘요? 양배추 참치의 판매 가격만 원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만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면 되겠는데, 차트 요소 단추가 되겠죠. 차트 요소 단추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블의 무슨 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출력 형태 보니까 표식의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이 달려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눈금선을 갖다가 타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금선 눈금선을 클릭하고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윤곽선에서 테마색
뭐 검정 텍스트 1 이런 걸 주시면 되겠죠.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잘 보이게, 그러면 요걸 핵심은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한 다음에 요걸 갖다 대시에 갖다가 파선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눈금선에 관한 설정도 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 축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7번에 보면 축에 관한 내용,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가지고 해달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세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뭐였죠? 축의 경계값하고, 네, 기본 단위, 그리고 축의 테두리, 그리고 축의 표시 형식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뭐부터 해볼까요? 축의 테두리부터 해볼게요. 축의 테두리는 일단 그 왼쪽에 보이는 기본 세로 축 먼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축서식의 축 옵션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그 축의 경계값이라든가, 그죠? 축의 경계값이라든가 기본 단위 등은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일단 기본 세로 축은 표시 형식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할 게 없어 보이네요. 그럼 뭘 하셔야 될까요? 바로 이거 축서식에 요거 이제 채우기 및 선 가셔가지고, 축서식에 채우기 및 선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선 범주에서 실선 주고 색깔 검은색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축의 레이블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서 선 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검은색 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로축도 마찬가지로 가로축의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서 선 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검은색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 축이 모두 이렇게 축의 테두리가 또렷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다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제일 깔끔하게 나오죠. 요게 이제 축의 테두리 설정하시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될까요? 이런 기본 세로 축에 있는 축의 경계값, 이런 기본 단위하고 표시 형식은 할 게 없어 보이고요. 여기선, 그죠? 만약에 근데 여기가 하이폰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0으로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이폰으로 표시해주고 싶다면 여기를 만드신 내용이 여기가 하이폰이 아니라 0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0으로. 그러면 그때는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의 축 옵션 가셔가지고, 네 번째에 있는 아이콘 축 옵션이죠. 축 옵션에서 표시 형식으로 가세요.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이걸 회계로 하시고 기호는 없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기 하이픈이 아니고 0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면 그때는 뭐요? 하이픈이 아니고 0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면 범주가 그때는 뭐요? 숫자죠. 숫자로 놓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하이픈이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0이 아니고 하이픈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시 0을 하이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범주를 갖다가 회계로 놓고 기호는 없음으로 하시고, 이제 여기가 0이 하이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 보조 세로 축에 대해서도 축의 경계값하고 기본 단위 등을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축의 경계값은 따로 할 내용이 없죠. 0원서부터 3,000원까지로 되어 있고, 이제 뭘 바꿔줘야 될까요? 그럼 뭘 바꿔줘야 돼요? 기본 단위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축에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기본 단위 지금 500으로 되어 있죠. 이걸 얼마로 바꿔요? 1000으로 바꿔요. 기본 단위 1000으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축의 경계값이 설정되었고, 표시 형식은 여기선 따로 할 내용이 없어 보이네요. 그죠? 이대로 그냥
아까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서 요 설정을 해주셨다면 여기 판매 가격열에 대해서 이렇게 원자를 붙이는 내용으로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셨다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보조 서류 축에 대해서는 따로 할 게 없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축에 관한 내용을 다 설정을 다 마무리했어요. 자, 8번 뭐라고 나와있죠? 8번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법례명을 변경해달라는 거죠. 법례명을 어떻게 변경해달라는 거냐면 이렇게요. 나트륨 밀리그램이 한 줄로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돼 있죠? 나트륨 밀리그램이 두 줄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거를 한 줄로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어디로 가요?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으로 가가지고 데이터 선택 가셔가지고 데이터 선택해서 나트륨 M줄 갖다가 클릭하고 편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원본 선택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써주시는 거죠. 나트륨 밀리그램이라고 다시 써주세요. 한 줄로 나트륨 바로 이거 밀리그램 이렇게 직접 한 줄로 다시 써주시면 되는 거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트륨 Mg로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례 이름을 바꿔보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가 돼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도형이죠. 바로 요 도형을 추가하는 거예요. 요 도형의 종류는 뭐예요? 바로 설명선 도형이 되겠죠. 바로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을 삼각형 설명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 가서 넣어요? 삽입에 도형 들어가서 설명선 범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죠. 두 번째에 있는 그 말풍선 도형을 이렇게 알맞게 집어넣어 주고 여기쯤에 나가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꼭지에 보면 뭐가 달려 있어요? 말풍선의 꼭지에 보면은 노란색 조절점이 달려 있죠. 요걸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가지고 이렇게 꼭지의 길이하고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써주시는 거죠. 뭐라고 써요? 최대 판매 가격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도형 안에 최대 판매 가격을 입력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서식은 따로 없죠. 글꼴을 뭘로 하라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뭐만 해주면 돼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과 글꼴 색깔과 맞춤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채워주고,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 색깔 검정 텍스트일로 채워주고, 그리고 맞춤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해 주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다 이제 종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거기 제 4작업에 있는 내용들 그래프 작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는 이제 10번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청소에 맞게 작업해 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